대중연설의 원칙 8번째.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라. 연설가는 청중에게 자신이 그들을 혹은 그들의 욕구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연사의 관심이 한낱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금방 들통나고 만다. 그러나 연사가 진정으로 청중을 돕고 봉사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면, 또한 청중들이 가진 욕구를 충분히 표현해주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 연사에게 마음을 열고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청중들은 언제나 리치 디보스의 연설에서 인간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느낀다. 리치는 청중들이 충만하고 윤택한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성직자 올랜도 리베라는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미시간주 홀랜드의 호프 대학에서 벌어진 도시생활 리더십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리치 디보스가 연사로 나섰는데 그는 강연이 끝난 다음에도 그 자리에 남아 우리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우리의 이름을 모두 외우기 위해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말하자면 리치는 단순히 한 번의 강연을 하기 위해 그곳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둘러앉아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자선 사업에 수표 한 장을 끌어주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상투적인 격려 연설을 하기 위해 그곳에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는 정말로 사람들이 삶을 개선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이었다. 이번에는 알티코르의 직원 조앤 윌리엄슨의 말을 들어보자. 크리스마스 무렵에 벌어지는 직원회의 때는 늘 리치 디보스가 성경에 나오는 성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리치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 같은 전통을 지켜나갔다. 수술 이후에 벌어진 크리스마스 파티 때는 리치가 청중들로 꽉 찬 강당으로 나와 연례 행사가 되어버린 전통을 따랐다. 연설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 소리는 끝없이 이어졌다.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았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우리 모두는 리치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배려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직원들의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 대중연설의 원칙 9번째. 보다 효과적인 연설가가 되기 위해 훈련하라. 우리는 누구나 말하는 기술을 갈고 닦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수천 번의 연설을 해본 나도 아직 전문적인 화술 강사를 통해 가르침을 받거나 기술을 수정한다. 현재 연설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은 행사 진행자를 위한 주말 모임에서부터 집중적인 간부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종류가 개설되어 있다. 훈련을 받을 때는 강사로부터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지적을 중점 두어야 한다. 이러한 피드백이 꾸준히 축적되어야 최상의 연설 능력을 기르게 되므로 항상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배운다는 입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리치 디보스 역시 처음으로 만난 화술 강사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말을 하곤 한다. 20대 시절 데일 카네기 화술 강좌에서 월트 베스라는 사람을 통해 처음으로 연설법을 배웠다. 모든 사람은 이 강좌를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가족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들었다. 내가 깨달음의 순간에 이른 것이 카네기 세미나에 참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베스 씨를 포함한 약 3,000명의 참가자가 시카고에서 벌어진 뉴트리라이트 집회에 모였다. 나는 월트 베스가 가르쳐준 비법을 총동원하여 연설을 한 다음 모든 참석자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를 하자고 제안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내가 기도를 마치자 청중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내주었다. 나는 그 같은 반응이 오히려 어리둥절할 지경이었다. 나중에 베스 씨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당신은 연설가로서 남다른 재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미래가 아주 밝다고 칭찬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화술을 연마하는 또 하나의 소중한 도구는 비디오를 활용하는 것이다.
비디오 카메라 앞에서 연습을 해보라. 나중에 그 비디오를 틀어보면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연설을 관찰할 수 있다.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자신의 장점과 나쁜 습관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처음에는 자신의 단점 실수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겠지만 여러 번 되풀이하면 곧 눈에 띄는 발전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비디오 피드백은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스스로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실력이 향상되면 자신감도 덩달아 치솟을 것이다. 대중연설의 원칙 10번째. 연설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성공적이고 영향력 인물이 되고 싶으면 우연히 찾아오는 강연 기회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기회가 찾아오지 않으면 스스로 만들기라도 해야 한다. 연설 기회에 대한 너무 시시하거나 너무 거창한 기회 따위는 없다. 10명 남짓의 청중 앞에서든 수백만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텔레비전 카메라 앞이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움켜쥐어야 한다. 나도 그랬고 리치디보스도 그랬으며 여러분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켄 콜렌호베는 이렇게 말한다. 한 20년 전쯤에 리치디보스가 그랜드 래피지의 한 공동체 기금 마련 행사에서 연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지금도 그 연설에서 그가 강조했던 메시지가 기억에 남아있다. 최근에 올랜도에서 리치를 만나 플로리다 중부 지역에서 개최될 소규모 신앙 집회에서 연설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게 물으면서도 그가 정중하게 내 요청을 사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흔쾌히 수락하는 것이었다. 그 일을 통해 리치디보스 같은 지도자에게는 그것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